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답변을 드릴게요. 그 오늘 증인신문 때문에 이제 곽종근 사령관의 어떤 증언의 신빙성이 좀 문제가 됐다라고 판단하시는지. 듣기 어떠시던가요? 기자분들 듣기에는 저희는 뭐 신빙성이 흔들릴 여지는 거의 없어 보이던데요. 뭐 재판부도 그러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자신 못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반문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한테 명시적으로 의원이라고 들은 건 아니고 의원이라고. 그 워딩이 뭐 구체적으로 뭐가 됐든 그 사태 초기부터 해왔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동안 뭐 수사 기록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다가 대면에서 지금 재판정에서 직접 봤잖아요. 그 신빙성에 대한 판단은 아마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다 공통적인 결론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 윤석열 측에서 그 내란과 관련해서 내란 공작이다, 타겟 공작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정치인에서 중앙하고 나선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이세요? 뭐 그렇게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대응을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네요. 약간 본질도 호도한다고. 예, 굳이 뭐 반박할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저도 느낀 게 오늘 이제 김현태, 곽종근 두 증인의 증언을 종합할 때 제가 판단하기로는 국회에 피청구인이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이 사실로 넉넉히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 곽종근 사령관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유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말을 들었다고 분명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매우 중요한 부분에 대한 명백한 증명이 오늘 잘 되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오늘 피청구인이 탄핵 공작이라는 취지를 입에 올렸는데요. 얼마 전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이어서 이번에 탄핵 공작 의혹 제기를 언급하는 피청구인을 보면서 신속하게 탄핵 심판이 인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스스로 추가시켰다라고 평가합니다. 오늘까지 중요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내일부터는 언제든지 인용 결정을 해도 무리가 없다라는 판단을 법률가들은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민들의 전반적인 수준 높은 문해력이라면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평가합니다. 저희로서는 아주 만족스러운 증인신문이었다라고 평가하고요. 끝으로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증인신문 과정을 보면서는 제가 국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잘못된 비상계엄을 결정하게 된 예산 등 경제 관련한 대통령의 인식을 대통령실의 경제수석 혹은 경제부총리 누가 심어줬느냐라고 물었을 때 최상목 부총리는 본인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해서 저는 경제수석이 그랬나 보다라고 추정을 했는데 오늘 진술을 들어보니 경제수석도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피청구인의 이런 당황스럽고 황당한 경제인식과 예산에 관련한 판단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가 나중에 꼭 내란죄 재판에서도 밝혀지기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의 이제 중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야당의 입법 독재, 또 하나는 선거 부정이건데요. 선거 부정은 사실 음모론에 가까운 이야기이고 사실 피청구인의 핑계에 가까운 이야기고 본질적인 이유는 야당의 입법 독재라는 건데 오늘 경제수석의 증언을 통해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와 야의 정치가 항상 만족스럽진 않죠. 대한민국 정치가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립과 갈등이 항상 있어 왔고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립과 갈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국가 위기 상황이고 그것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국가 비상사태인 것은 아니죠. 피청구인이 여소야대 상황을 인정하고 스스로 대화와 타협에 나섰다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조화와 타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많은 일방적인 독재와 유사한 그러한 정치를 해왔고 그것이 야당과 여당의 어떤 대립 상황을 에스컬레이트 시키다가 결국은 비상계엄 선포에까지 이르렀는데요. 결국 그것이 오늘 증언을 통해서 허구에 가까운 피청구인 독단적인 판단이고 우리 예산에도 없었고 입법에도 없었고 야당의 독재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고 물론 바람직한 정치였던 것은 아니죠. 여야가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갈등하고 대립했던 건 맞지만 그것을 핑계로 양쪽 모두 잘못인 그런 상황을 핑계로 모든 국민들의 자유와 안전을 빼앗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범죄적인 행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범죄적인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그 부분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선동과 변명을 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한마디만 추가할까요? 지난 기일, 이번 기일 증인신문 통해서 피청구인이 지난 기일에는 선관위에 군대를 보낸 사실은 인정을 했고 오늘은 국회에 군대를 보낸 사실을 사실상 인정을 했습니다. 그 보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이유를 얘기를 안 하거나 설득력이 1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부터 기자분들도 그렇고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대목입니다. 이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국회에 보내고 선관위에 보내서 피청구인이 하려고 했던 일이 그리고 그 계엄이 성공했으면 어떤 세상이 됐을지 피청구인이 생각했던 그 그림이 뭐였을지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 재판에서 그 답의 일단을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다들 좀 같이 생각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피청구인이 그 마지막 의견 진술에서 이 김현태 단장이랑 페이저건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한 거 두고 본인과 통화하기 훨씬 전에 김현태랑 얘기했다는 내용이라서 조서랑도 자기가 한 조서랑도 시간이 안 맞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라고 해서 그러신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저 조서를 다시 한번 봐야 될 텐데 피청구인 본인이 그렇게 조서를 열심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소가 어두워서 잘 못 봤다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 대목만 또 얘기를 하는 것도 나중에 또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피청구인한테.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